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드디어 사람을 뺀 어떠한 물건과 다른 것들에 대한 공제가 시작되죠. 그리고 이번 편이 사실 제가 제목만 봐도 지금 좀 걱정돼요. 그 이름하여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분절해서 조금씩 잘라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주택 임차 차입금이 뭔가요? 자, 주택 임차, 집을 빌릴 때 차입금, 빌린 돈에 대해서 빌린 돈에 대해서 원리금,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원금과 이자를 상환액, 상환액. 갚은 돈이 있다면 갚은 돈이 있다면 공제를 해준다. 공제를 해준다. 내 집 마련하는 그 과정을 이 연말정산 공제 사항과 엮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로 만들어봤어요. 아, 이제 글까지 쓰시나요? 일단은 집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네. 첫 번째, 일단 우리가 취업을 하면요 각종 예금이나 적금을 들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공통적으로 드는 저축이 하나가 있어요. 아, 저도 들어 있습니다. 주택 청약 저축이라고. 아, 그렇죠. 청약저축. 바로 청약저축이죠. 매달 납입을 하게 돼요. 일정 금액을. 그러면 그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항목, 바로 청약저축 소득공제. 다른 말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을 해요, 회사에. 네. 너무 멀어요. 근데 힘들어요. 작은 월세방을 하나 구했어요. 월세를 매월 이제 집주인분에게 이체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체를 하게 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항목, 바로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분 한 명을 만났어요. 그래서 네.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집을 좀 넓히고 싶어요. 아, 혼자 살던 데서. 예. 아, 네. 그래서 바로 전세자금 대출.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자나 원금을 갚았다. 그러면 그 갚은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 바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번 편의 메인 스토리. 그렇죠. 이 세 번째 먼저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자,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합니다.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이제 돈을 빌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매달 이자를 납입하게 돼요. 네. 그러면 그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항목, 바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입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소득 공제. 예. 네. 그럼 여기도 당연히 기준이 있겠군요. 기준이 당연히 있죠. 근데 이게 제가 말로 또 말주변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 방금 소설가였는데. 첫 번째, 근로소득자를 한번 보실까요? 근로소득자. 자, 근로소득자를 보시면 12월 31일 현재 본인과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가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팔아서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11월 달에 주택이 있는 부모님과 합가를 했다. 이런 경우는 과연 어떻게 안 되지 될까요? 않을까요? 그렇죠. 아주 스마트하시네요. 어렵다고 하시면서. 아, 일단 예. 50대 50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연도 말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그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럼 반대로 예. 11월쯤에 예. 분가를 해서 예. 혼자 살게 되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12월 31일 현재 주택이 없으면 되는 거니까요. 역으로 똑같이 그렇게 적용되는군요. 예, 그렇죠. 예. 혹시 다른 기준이 또 있나요? 예. 일단은 세대주, 세대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 그 저번에 예. 한번 배웠죠. 예,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세대주뿐만 아니고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그리고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이 세 가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 아, 그 세대원도 어떤 한 거에도 해당이 안 된 경우에만 예. 세대원이 받을 수 있군요. 그렇죠. 세대주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세대원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요. 근로소득자 본인이 그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으로 계약을 해야 돼요.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해야 계약을 되는 해야 거죠. 되고 본인이 그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 바로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그리고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해야 됩니다.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럼 더 공제를 미리 받을 수가 받으면 있어요. 안 되네요? 더 미리 받으면 안 되죠. 그 뒤에 너무 늦게 받아도 안 되고. 그렇죠. 그 기간 내에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요, 공제를 못 받는다는 점 꼭 기억해 그 주시기 시간이 바랍니다. 되게 또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겠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 저축은 이 공제는 예. 중복이 됩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정말 핵심이거든요. 이제 전세를 살면서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갚았습니다. 네, 갚고 있겠죠. 그러면 갚은 금액의 얼마? 40%, 40%. 예, 소득공제 받을 수 있죠. 네. 근데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줘요. 그러니까 퍼센트는 똑같군요. 예, 퍼센트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가지 공제 사항의 합계액이 300만 원, 300만 원을 넘어가면 딱 300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줘요. 예, 해주고 있어요. 한도액이 300만 원이군요. 그렇죠. 공제 한도가 바로 300만 원입니다. 여태까지 요건들 중에 제일 복잡하네요. 제일 복잡해요. 예, 앞으로 더 복잡한 게 나오긴 할 텐데. 알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까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은행에서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분에게 전세 자금을 직접 이체하여야 한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면요. 은행에서 저한테 대출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은행에서 집주인분에게 지급을 하게 돼요. 이런 경우는 이런 그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전세 자금 대출이 아니고 신용 대출을 받았다. 이 그냥 신용대출. 신용대출, 일반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은행에서 저한테 대출금을 주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대출금을 이용해서 전세 자금을 집주인분에게 지급을 하게 되죠. 네. 이런 경우는 공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됩니다. 경로가 다른 거군요. 그렇죠. 경로가 다이렉트로 집주인분에게 가야 돼요. 나를 예, 통과해서 그렇죠. 내가 예. 보내면 예.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 대출 종류도 그냥 딱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기억하고 있으셔야 예. 또 착오가 없으시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요건. 자, 네 번째. 주택 규모가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어떤 규모인가요? 자, 국민주택 규모는요, 주거 전용 면적이 보통 85제곱미터를 말해요. 수도권 이외의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시골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 지역은 100제곱미터를 말해요. 최근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거든요. 주거용 오피스텔. 예, 주거용 오피스텔. 2013년 8월 13일 이후에 최초로 상환하는 부분부터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어야만 예, 이 어려운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예. 소득 공제 예, 그렇죠. 가능하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 기본적인 요건 여기까지가 마무리예요. 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게 아니고요. 일반 사람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 이런 경우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예, 이런 경우도 더 때로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요. 근데 그 지인분이 대부업자가 아니어야 돼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복습.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3개월이었죠. 네. 이번엔 전후 1개월이에요. 전후 1개월.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을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돈을 빌린 본인이 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법이 이만큼 돼 있습니다. 예. 그걸 좀 이렇게 압축해서. 예,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예, 지금 제가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하네요. 그럼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시에 예. 어떤 서류를 내면 받을 수 있나요? 자,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하고요. 맞나요? 자, 예, 그렇죠. 그래서 화면을 제가 준비를 아, 했습니다. 자, 은행에서 대출한 경우에는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서류는요, 굳이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조회가 안 된다, 그러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떼달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고요. 혹여나 놓칠 수 있는 이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공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예. 다음 영상도 몰아치나요? 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해서 올게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한번 또 기대해 보시면서 네.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